11월, 벌써 11월입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설이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11월입니다. 시인의 시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겠다는 마지막 다짐처럼 이 가을이 더 그윽하게, 더 다정하게 들리실지요? 그 다짐이 멀리 퍼지는 종소리처럼 긴 여운을 남기며 11월뿐만 아니라 더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로 FM 이희숙의 사과꽃 향기 이야기 70회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1월 7일, 내일이 11월 8일 입동이네요. 벌써 눈 소식을 그리워하면 너무 빠를까요? 네, 오늘 제목은 7주년 축제 흥분의 그림책 도서관입니다. 첫 곡으로 김광민 작곡 학교 가는 길을 듣고 도서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흥분의 그림책 도서관 가는 길은 학교 가는 길로 가다가 오른쪽 골목으로 가야 합니다. 연주에는 노영심과 김광민이 함께합니다. 들어보시죠. 가을이라는 렌즈에 그리움이라는 필터를 끼고 보면 옛날 지난 일들을 추억하게 만듭니다. 시간과 공간은 사라지고 없지만 가슴 속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순간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것을 웜홀이라고 한다고요. 블랙홀이라는 말과 웜홀이라는 말, 천문학 용어죠. 어릴 때의 추억과 그리움 중에 학교 운동장이 생각납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만국기가 펄럭입니다.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왁자지껄한 소음과 움직임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 언덕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우리 동네 그림책 도서관이 아름답게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전문 도서관이 많지 않은데 우리 동네에 있다니 정말 좋습니다. 바로 그곳 흥분의 그림책 도서관이 개관 7주년을 맞이한 날 23년 9월 23일 7주년 축제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 초록 정원에는 울긋불긋 하트 모양의 깃발이 내걸리고 반짝이는 줄도 걸려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들이 모여 장터와 축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생일날답게 탐스럽게 또 먹음직스럽게 하얀 백설기탑이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도서관 입구 중앙 통유리창에는 반짝이는 노란색 숫자 7이 주인공이듯 양옆에 축하하는 화려한 가랜드를 늘어뜨리고 나는 7살입니다 라고 듬직하게 말해줍니다. 마당에서는 여러 코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기, 딱지치기, 벼룩시장 등 준비로 바쁩니다. 도서관 안에서는 팝업북을 준비하는 손길이 바쁘고 그림책 읽어주기 코너도 준비 완료 상태. 또한 그릇이나 장식품, 수첩, 생활용품 등을 모두 마켓, 모아두지 말고 나눠요 코너도 운영합니다. 자, 그럼 7주년 축제 그림책 나를 춤추게 하다 라는 주제를 내걸고 와글와글 북적북적 흥분의 도서관 축제를 시작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책 읽기 좋은 가을 하늘에 펄럭이는 깃발 아래 7주년 축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들으실 음악은 보물인데요. 어릴 때 잊을 수 없는 추억들, 어린 날의 보물을 노래합니다. 강인봉 작사 작곡인 선생 김봉두 영화의 OST인 보물이란 곡, 자전거 탄 풍경이 불러줍니다. 7주년 축제에 참여한 어린이들도 잊지 못할 어린 시절의 보물로 남기를 바라면서 KBS Always 7천에서 듣고 갑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막가기 물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아침에 눈 뜨면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내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좋은 건 없기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막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비싼 언덕도 매일 새로운 그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발끝바퀴 막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한 내 어린 날 그 보물들. 잊지 못한 내 어린 날 그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막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그림책 나를 춤추게 하다. 와글와글 북적북적 흥분의 도서관 축제를 이어갑니다. 자, 그럼 준비된 각 코너를 둘러볼까요? 아나바다 어린이 벼룩시장 코너에서는 초등학생이 가져온 물건들을 좌판해 놓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인형, 수첩, 장난감, 작아진 옷가지 등 머리끈 장식, 이렇게 소소한 물건들입니다. 물건값은 500원부터 그 시장이 파하고 나중에 물어보니 4,000원 벌었다고 하네요. 아마 처음으로 경제활동을 해본 경험이 아닐지요? 생일 축하 사진 찍기 코너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인 양 멋진 폼을 잡습니다. 사각틀을 들고 얼굴에는 웃음을 짓고 손으로는 V를 그리며 찰칵찰칵 사진을 찍습니다. 놀아보자 딱지치기 코너에서는 어릴 때 젖 먹던 힘까지 온 힘을 쏟으며 내리칩니다. 아공, 한 번에 뒤집어지지가 않네요. 다시 도전! 쉽지 않습니다. 또 도전! 이번에는 뒤집어졌어요. 성공! 뿌듯함으로 환호합니다. 딱지 따먹기라는 동요가 있는데 그 노랫말이 재미있어요. 내 딱지가 넘어가려고 할 때 가슴이 조마조마. 딱지가 홀딱 넘어갈 때 나는 내가 넘어가는 것 같다. 아이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동요죠. 만들자 팝업북 코너에서는 버려진 그림책을 활용해서 그 그림책에 생명을 불어넣고 나만의 책으로 재탄생합니다. 그림책을 오리고 붙여서 멋진 입체적인 팝업북을 만듭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나의 책으로 꾸밉니다. 읽어보자 그림책 코너에서는 재미있는 그림책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 선생님은 인기 있는 그림책만 자꾸 읽습니다. 어린이들이 같은 책만 읽어달라고 하네요. 그 책은 바로 삼촌이 왔다. 아직도 그 책을 읽고 있네요. 무척이나 재미있나 봅니다. 아이들은 삼촌을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각 코너에서 진행하시는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들은 각 코너별 체험하고 확인 도장을 받고 나면 선물도 받습니다. 모두 마켓에는 접시, 그림, 머리핀, 그릇,
여러 가지의 생활용품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나눔 코너에서 반짝이는 머리띠를 득템했답니다. 잘 어울린다고 모델로 서 있으라고 부축입니다. 이제는 각 코너를 마치고 모두 나와 전체가 함께 축제 한마당을 펼칠 시간입니다. 축하 공연을 감상하고 참여합니다. 첫 순서로는 리코더와 우쿨렐레 공연인데 요즘 핫한 노래 동요를 함께 부르고 연주합니다. 그 핫한 노래는 문어의 꿈, 멋쟁이 토마토, 솜사탕, 모두 다 꽃이야 입니다. 노래하는 함성은 온 동네에 울려 퍼집니다. 함께 노래하는 모두는 활짝 핀 한밭꽃이 됩니다. 공연자들은 스스로 너무 바쁘기에 앵콜은 받지 않겠습니다. 미주 공연을 가야 합니다. 하며 너스레를 떱니다. 공연 후에는 커다란 바구니에 가득 담아온 꽃 모양의 과자까지 선물로 나누어 줍니다. 너도 꽃이야, 나도 꽃이야, 우리 모두 꽃이야. 꽃 선물을 받아든 모두는 활짝 핀 행복한 꽃송이들입니다. 자, 이제는 다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인데 킨더 폴카에 맞춰 춤을 춥니다. 킨더 폴카는 독일 어린이들이 추는 경쾌한 춤으로 4분의 2박자 곡입니다. 마당 중앙에 둥글게 원을 만들어 춤을 춥니다. 음악에 맞추어 손에 손을 맞잡고 무릎, 손 짝짝짝, 옆으로 짝짝짝, 돌아 짝짝짝, 엄마도 아빠도 아기와 함께 흥겨운 춤을 춥니다. 파트너를 바꾸어 또 춤을 춥니다. 이렇게 몇 바퀴를 돌고 나니 두근두근 타임캡슐 주인공을 찾아라. 개봉 시간입니다. 2021년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편지나 소원 또는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랍니다. 알록달록 예쁜 색종이 묶음이 들어있는 유리상자. 그 상자 안에서 하나씩 꺼내 읽어봅니다. 이루어진 소원도 있고 당시 소중한 이야기들, 사연이 공개됩니다. 21년 이후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올해 23년 7주년에 개봉한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이 불려집니다. 역사의 현장 그대로 2년 동안 익어간 이야기가 꽃과 열매로 돌아옵니다. 기념품도 선물로 받습니다. 7주년 생일 기념 축제에 저도 무언가 선물을 준비하면 좋겠다 싶어 싱싱한 백합과 줄무늬 점난 한 바구니를 준비해 축하해 갑니다. 그림책 꽃님들은 나의 뜻밖의 선물에 깜짝 놀라서 선물 안 해도 되는데 선물을 했다고 하시며 흥분의 그림책 도서관 관장님과 기증식 증명사진도 찍어야 한다고 찰칵 꽃바구니는 중앙 건물의 꽃밭에 놓아둡니다. 그날 나는 어쩌다가 의도하지 않은 비공식 사진사 노릇을 합니다. 여러 아름다운 장면들이 눈에 들어와 사진을 찍다 보니 공유해달라는 속삭임에 그만 그 이후에는 출사 나온 사진사인 양 그렇게 전문가다운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마지막 단체 기념 사진까지 128컷을 공유했습니다. 그날은 며칠 동안 비가 온 뒤라 오랜만에 청명한 날씨에 사진 찍기 좋은 날씨였답니다. 이제 아이들 마음도 맑고 밝은 마음입니다. 모두 선물을 받고 떡도 받고 흥겨운 축제를 마칩니다. 술래잡기와 말타기, 고무줄 놀이는 없었지만 어린이들에게 흥겨운 하루의 추억과 보물로
간직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축제도 끝났으니 방송도 마칠 시간이 되어 끝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아껴둔 정말 아름다운 곡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변주 18번, 오피 43번, 안단테 칸타빌레입니다. 랩소디 중 가장 유명한 곡이고요. 올해가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으로 그의 많은 작품들이 자주 연주되고 있어요. 라흐마니노프의 만년의 걸작, 현란한 색채와 악마적 기교, 번뜩이는 재치와 유머가 돋보이는 음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이올린의 귀재 파가니니와 피아노의 천재 라흐마니노프가 만났으니까요. 이곳은 마치 모든 음표들이 꽃잎이 되고 낙엽이 되어 바람에 흩날리듯 우리의 마음을 휘몰아치고 흔들어 놓습니다. 서정적이고 로맨틱한 멜로디와 천고마비의 계절에 책 읽기 좋은 시간에 잘 어울리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장을 넘기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오늘 연주자는 유자왕, 왕시성을 가진 중국 여성 피아니스트입니다. 의상이 대단히 화려해 월드 클래스이고요. 연주 전에는 꼭 피아노 앞에서 90도 이상 100도로 꾸벅 인사를 합니다. 지휘에는 클라우스 마켈라, 그가 이끄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기술 도움에 이민수 선생님, 선곡과 진행을 하는 저는 이희숙입니다. 방송 내용을 글로 보시려면 민들레 성서마을 이야기마당 이희숙의 글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끝곡, 중국 피아니스트 유자왕이 준비하고 있는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변주 18, 작품 번호 43을 들으시면서 70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에는 더 행복하세요.